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날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가지고 그야말로 유체이탈식의 허무개그 연설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자세히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Y타임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21대 국회는 협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평가가 낮았다. 협치를 잘 못했다. 가장 큰 실패가 협치 실패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당시 대통령은 열심히 소통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한데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1대 국회가 국민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21대 국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선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피부로 느껴집니까? 네 번째 포인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뉴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뉴딜이냐 노딜이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뉴딜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가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도 협조해달라. 임대차 3법을 비롯해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니까 국회가 열심히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공정사회 구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많습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발언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21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묻고 싶습니다. 20대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법도 무시하고 선거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야당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든 것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그때 대통령 한 번이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21대 국회 들어서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덜컥 거대 여당이 차지하고 끝내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초장부터 국회를 파행을 이끌었는데 그렇게 국회를 만든 당이 누굽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라 그러면서 단독 국회라도 열라고 제초한 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뭉개놓고 대통령이 이젠 야당에게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꼴입니다. 21대 국회가 국민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요?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야당을 완전 무시하면서 편가르기를 가속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 통합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문 대통령은 또 경제를 선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마치 그 뉴딜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 뉴딜, 노딜이라는 논평을 통해서 상세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대통령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지요. 그렇게
태양광 기술이 인류인데도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은 중국산이 판치고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과 인력 채용도 줄어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온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원자력. 아예 폐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겁니까? 뭐요?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숨 쉴 틈도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인식은 딱 김현미 국토부 장관 수준입니다. 김현미 장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1가구 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했다가 언론에 의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들었죠. 그런데 대통령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1가구 1주택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있는지 알긴 합니까? 또 서민들과 청년 등 이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20대와 30대 이런 젊은 층들에게서 대통령 지지율이 폭삭 가라앉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인 주거의 사다리를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똑똑히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무려 52%를 뛰었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뛰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니까 지금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전셋값이 급등했고요. 이젠 세입자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를 구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요.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정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을 깨는 주범이 누굽니까? 조국이라는 희대 인물을 통해서 공정이라는 사회의 기본 틀을 완전히 깨부셨고 인국공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공정이라는 이름을 더럽게 한 장본인이 과연 누굽니까?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구현해 가겠다고요? 이럴 때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13년을 복역한 다음에 출소하는 금자씨가 하얀 두부를 들고 마중 나온 전도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정작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10가지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협치입니다.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이 국회의장당 단독 선출 같은 이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바로 이런 건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걸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걸 쓰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랬죠. 세 번째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가 코로나19로 모든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 52시간 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총체적인 실패다 이거죠. 그럼에도 대통령은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네 번째는 탈원전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기본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빼고 그린 뉴딜을 한다? 말이 되나? 이걸 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정부 들어서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국민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인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소원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거 국토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뭔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이 북한하고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뭔지 이 입장을 밝혀달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추미애 장관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대통령 입장이 뭔지, 또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집권세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왜 침묵하는가? 대답해보라 그랬죠. 대통령은 또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이런 성추문, 오고돈, 안희정, 이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입을 딱 닫고 있는지, 페미스르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이 왜 입 다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또 그래서 심지어 당헌, 민주당이 그러죠. 당헌 96조 2항에 그런 규정도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장래가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공천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다 물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10가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후에 답변해 주겠다는 언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도 협치하자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본관 정문에서 나와서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러 걸어가는 도중에 검은색 구두 한 짝이 날아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을 보기 위해 본관 앞 계단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 50대 남성이 북한 인권 무시라고 외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겁니다. 이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떨어졌습니다. 신발을 던졌던 그 사람은 즉각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신발을 문재인을 향해 던졌으니까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민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체 이탈식의 허무개그를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말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